그를 만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다. 내가 살던 곳은 시로 지정돼 있긴 했지만 도시와는 거리가 먼 곳이었는데 집 근처에 있는 편의점은 전부 노선뿐이었고 옷을 산다든지 다른 볼일을 보려면 전철을 타고 30분 이상은 나가야 하는 그런 동네였다. 만화가 쿠로다 이오의 팬이라서 쿠로다 군이라고 불렀던 그 친구는 또래보다 큰 키에 하얀 피부를 가진 보통의 학생이었다. 녀석은 호탕하면서도 싹싹한 성격 덕분에 친구들과 시끌벅적하게 어울리며 말도 아주 잘했는데 같은 반에 여느 친구들과 다를 바 없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그런 친구였다. 시간이 흘러 1학기 말이 되었을 무렵에는 반 친구들의 얼굴과 이름을 거의 다 외우게 되었고 그러면서 친한 친구들도 점점 늘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늦게 무언가를 사려고 동네에서 가장 큰 번화가에 갔던 나는 번화로 중앙교차로 쪽에 있는 횡단보도의 신호를 기다리며 2차선 도로 너머의 가드레일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곳에는 어쿠스틱 기타를 어깨에 둘러맨 남자가 있었는데 가드레일에 허리를 기대고 서서 조용히 기타를 치고 있던 그는 놀랍게도 쿠로다 군이었다. 반에서 꽤나 떠들썩한 녀석이긴 했지만 음악을 좋아한다거나 밴드를 한다는 말은 못 들어본지라 내심 많이 놀랐다. 쿠로다 군 역시 날 보고 적잖이 놀란 것 같았고 조금 어색하긴 했지만 난 그에게 최대한 친근하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야, 쿠로다 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너 밴드 하는 거야? 아니, 그냥 밤에 혼자 어슬렁거리면서 기타 치면 기모찌 하거든. 에? 그러면 한 곡 연주해 봐봐. 그런 내 말에 쿠로다 군은 70년대를 풍미하며 수많은 명곡을 남겼던 미국의 팝 듀오이자 남매인 카펜터스의 싱을 연주했다. 이야, 혼돈이 스고이. 너 진짜 잘한다. 고맙다. 근데 창피하니까 이거 비밀로 해줘. 알았지? 그런 녀석의 말에 난 고개를 끄덕였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켰다. 그리고 여름방학이 막 시작되었을 때 친한 친구 녀석이 담력 시험을 하러 가자며 날 꼬드겼다. 사실 오컬트 같은 것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지만 당시 짝사랑하던 여자아이가 같이 간다는 말에 함께하게 되었던 것이다. 담력 시험이라고 해서 특별할 게 있는 건 아니었다. 몇 달 전에 번화가 한가운데의 교차로에서 사망사고가 있었다는데 사고로 죽은 부녀가 그곳에 서 있다는 것이다. 동네를 떠도는 조금 흔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찝찝한 그런 소문이었지만 막상 그걸 확인하러 간다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주말 밤 11시가 넘었을 때 우린 다같이 문제의 교차로로 향했다. 교차로 옆으로 줄지어 늘어선 상점과 가게들이 갑자기 뚝 끊기는 지점. 그곳은 얼마 전에 쿠로다 군을 마주쳤던 횡단보도와 이어져 있었다. 그것을 깨달은 순간 한껏 들떴던 마음이 갑자기 확 식어버렸다. 정말로 그곳에서 귀신이 나온다면 쿠로다 군이 그런 곳에서 계속 기타를 치고 있을 리가 없었고 만약 녀석이 거기서 뭔가를 봤다면 분명 그 다음날 반 전체에 그 이야기가 쫙 돌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와 관련돼 떠도는 이야기가 없었고 쿠로다 군은 여전히 그곳에서 기타를 치고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담력 시험에 완전히 흥미를 잃은 나는 짝사랑하던 친구를 힐끗거리며 주변을 한번 쓱 둘러봤다. 그때 그 친구의 머리 너머로 쿠로다 군의 호리호리한 실루엣이 보였다. 나와 함께 있던 친구들은 예상치 못한 쿠로다 군의 모습에 놀라며 가까이 다가갔고 완전히 김이 빠져버린 나는 쿠로다 군에게 심드렁한 목소리로 물었다. 쿠로다 군, 여기 귀신 나와?
안 무서워? 아, 아무것도 못 봤는데. 담력 시험 하러 오는 사람이 꽤 있긴 한데 다들 아무것도 못 보고 금세 가버리던데. 그러면서 어색하게 웃는 쿠로다군을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녀석이 내 쪽을 자꾸만 힐끗거리며 무언가를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쿠로다군은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노래방에 가자는 친구들을 뒤로 하고 도망치듯이 집으로 돌아갔고 학기가 시작할 때 받았던 비상 연락망을 꺼내서 쿠로다군의 전화번호를 찾았다. 전화를 할지 말지 잠시 고민했던 나는 발신 전용 무선 전화기를 들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서 떨리는 손가락으로 천천히 전화번호를 눌렀다. 그때 아래층에서 누나가 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쿠로다군이라는 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는 것이다. 또다시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묘한 두려움이 나를 덮쳐왔다. 겨우겨우 아래층 거실로 내려왔지만 혼자선 도저히 통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서웠다. 난 가족들이 모두 모여있는 거실의 한쪽 구석에 앉아 그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쿠로다군? 늦은 시간에 미안. 녀석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식은땀이 줄줄 흐르기 시작했다. 쿠로다군은 평소와 같은 말투로 집에 잘 들어갔냐는 둥, 뭐하고 있었냐는 둥, 그런 의미 없는 말만 늘어놓더니 이내 조금 곤란한 듯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저기, 아까 말이야. 너한테는 이미 들켜버린 것 같아서 그냥 다 털어놓을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죽은 사람의 영혼은 자기가 죽었다는 걸 몰라.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죽어버리면 그 영혼은 그 자리에 멍하니 머물러 있거든. 영혼은 생전에 자신이 아주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나 중요한 일 같은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사고를 당한 부녀 중 아버지가 아직도 교차로에 있어. 그 아저씨 자신이 죽는다는 걸 미처 깨닫기도 전에 소중한 딸이 크게 다쳐서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이 각인된 모양이야. 그래서 자신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이 오로지 딸을 살리고 싶은데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모르고 계속 방황하고 있는 거지. 도와주세요. 제발 내 딸을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내 말 이해하겠어? 그렇게 자신의 눈앞으로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도움을 청해보지만 아무도 그를 보지 못해. 아주 가끔 알아보는 사람이 있긴 한데 다들 겁에 질려서 그냥 도망쳐버리지. 그러니까 네가 귀신을 본다는 거야? 넌 거기서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건데? 나는 아저씨에게 계속 말을 걸어주고 있었어. 하염없이 우는 아저씨를 달래면서 괜찮다, 금방 구급차가 올 거다 하고 몇 시간이고 그렇게 말을 해주면 아저씨도 결국은 울음을 그치더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는 계속 딸을 끌어안고 있지만 그녀는 없어. 이미 성불을 한 거겠지. 그럼 아저씨의 한도 다 풀리는 거 아니야? 그랬으면 좋겠는데 다음날 교차로에 가보면 아저씨가 또다시 울먹이면서 나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그 후로는 거의 매일 교차로에 가서 아저씨를 달래주고 있어. 그 아저씨가 딸이 더는 살아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그녀의 곁으로 갈 때까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위로를 해주고 싶어. 그러면서 녀석은 뭔가 곤란한 듯
수줍게 웃어 보였다. 평범한 여느 또래의 친구들과 다를 바 없어 보였던 쿠로다구는 사실 그렇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지금도 가끔 카펜터스의 싱을 들을 때면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던 쿠로다군이 떠오르곤 한다.